스스로 위축이 돼갖고 난 나이가 많으니까 아기를 잘 낳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겁내면 진짜 출산 때 그 진통이 많이 아픈 거기 때문에 진짜 용기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출산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결국은 산전지자를 정기적으로 잘 받는 게 가장 키포인트죠. 늦은 밤 38살의 산모 권정림 씨에게 갑자기 산통이 찾아왔다. 물속으로 아기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다. 3.25kg의 건강한 여자아이다. 권정림 씨는 2년 전에도 고령 산모였지만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남들에 비해 늦은 나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나씩 밟아온 권정림 씨. 이런 노력으로 권정림 씨는 건강한 아이와 모체를 지킬 수 있었다. 아유, 나는 고생했어. 살을 넘긴 고령 산모에게는 태교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고령 산모가 주의해야 할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첫 번째가 계획 임신의 중요성입니다. 보통 임신 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35세 이상의 산모라면 임신 전에 진찰을 받고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 임신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령 산모가 고위험 산모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종 위험률이 올라가서 언제든지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와 같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염색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서울대 브림클리닉에 따르면 염색체 이상인 아기를 임신할 확률이 20세는 526명 중에 1명이지만 35세가 되면 192명 중에 1명이 되고 40세가 되면 66명 중에 1명꼴로 크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임신했을 때 염색체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이 태아와 신생아의 합병증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이 고령 출산의 경우 자국 내 태아 사망도 증가하고 저체중아가 태어날 확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가 합병증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은 자연분만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는 것입니다. 많은 고령 산모가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전에 관리만 잘한다면 고령 산모도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연분만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산모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경 없이도 벽에 걸린 시계를 잘 볼 수 있다면 시력 나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죠. 이렇게 안경, 콘택트 렌즈에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시력 교정 수술은 라식, 라섹, 엑시머 레이저 수술 등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맞춤형 수술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고 첨단화되고 있는 시력 교정 수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과 내 눈에 맞는 수술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올해 31살의 김현정 씨, 마이너스 6 디옵터의 심한 근시 환자다.
안경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 생활 속의 불편함이 크다. 도수를 넣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뭐 햇볕들이 뜰 때라든지 그리고 석양, 노을 같은 거 보일 때 이제 그런 때는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뭐 습관스럽지만 이렇게 덮어 쓰고 다니죠. 운동을 할 때도 불편함은 마찬가지다.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운동 중 안경을 벗었다 꼈다 하기를 수차례. 고도 근시 환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일상생활 불편한 게 많으니까 눈이 얼마나 나쁘세요? 한번 안경을 벗고 좀 저기 숫자 저기 시계 보이잖아요. 네. 읽혀지나요? 지금 몇 시 몇 분이지? 전혀 안 보이죠. 또 사물이 이렇게 섞여져 보이고 그래서 초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구별이 되지만 조금만 떨어져도 잘 안 보이거든요, 거의. 정상적인 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각막과 수정체에 굴절돼 망막에 맺히게 된다. 문제는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근시, 망막 뒤에 맺히는 원시, 초점이 여러 개로 맺히는 난시다. 모두 시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각막 굴절 이상이 원인이다. 요즘에 국민학생들서부터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안구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구 측 길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굴절 이상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대부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일시적인 시력 교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불편을 느끼면서 영구적으로 시력을 개선하는 교정 수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과대 4학년에 재학 중인 한종철 씨 역시 15년째 안경을 끼는 고도 근시 환자다. 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한종철 씨는 최근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수술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세균 감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데 그때 안경이 흘러내리거나 그럴 때는 손을 댈 수도 없고 참 난감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 할 때는 집중력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시력이 나쁘고 눈이 침침한 걸로 인해서 좀 불편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막 두께, 안압, 각막 지형도 검사 등 12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신경은 모두 정상으로 수술 후 녹내장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력은 근시 -7.76 디옵터, 난시 -0.08 디옵터로 근시가 더 심했다. 수술에 중요한 각막의 두께는 각막의 중심부가 기준이 되는데 한종철 씨의 각막 두께는 0.5mm 이상으로 수술이 안전한 범위다. 한종철 씨와 같은 조건에서는 라식 수술이 적합한데 근시 재발률이 낮고 수술 후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게 장점이다. 라식 수술은 1분에 최대 2만 번까지 회전하는 미세 절삭기로 각막 절편을 만든 뒤 각막 안에 레이저를 쏘아 교정 시력만큼 각막을 깎는다. 레이저 시술이 끝나면 절개했던 각막 절편을 다시 덮어주는데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각막 절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절편은 원래 그 환자가 가지고 있지 않던 인위적인 절단면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절단면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 그 절단면의 형태가 정확하지가 않다든지 수술 이후에 그 절단면, 절편이 예를 들면 주름이 생긴다든지 절편 아래쪽으로 세포가 함입이 된다든지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각종 다양한 절편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라식은 수술 후 남아있는 각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수술 결정을 해야 한다. 프로골퍼 입문을 앞두고 있는 올해 20살의 장영선 군. 나쁜 시력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집중력을 요하는 골프 선수에게 시력은 매우 중요하다. 비 오는 날은 안경에 물이 묻으면요, 공도 잘 안 보이고요. 좀 목표물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땀이 많이 날 때는요. 이 안경이